이제 뭐 12시가 거의 된 것 같아서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글로벌 사업 설명회의 제가 두 번째 인문혁명 파트에 대해서 발표드릴 K문혁신본부장 청명훈입니다. 사실 어제 살짝 저희 단장님 설명하실 때 1시간 정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시는가, 그러면 어떤 요구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분위기 파악하고자 1시간 정도 와 있었는데 일단 되게 많은 관심을 지금 기울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보임한 지는 몇 년째 되지 않았지만 사실 학교와 거의 수십 년을 같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최근같이 우리 학교가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회자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작년에 글로벌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관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내세웠던 어떤 당초의 목표를 학교가 이행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의심, 견제, 약간의 부러움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주변에서 정말로 좀 강하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먼저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용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혁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가죽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센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벗겨내는 데서 이 한자가 원래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데, 가죽을 벗겨서 털을 다 제거하고 무릇을 해서 정말로 윤기 있는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을 만드는 것이 이 혁인데, 거기에서 이제 악기라의 어떤 의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자가 상당히 강한 것이죠. 이게 명이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꿀 만큼, 보통 혁명하면 이제 역성혁명, 쿠데타 이러한 것이 보통 되는데, 학교에서 당초에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말로 강하게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 그 계획서를 보고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안에 이 인문혁명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걸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단 안에 기구를 만들 때 K인문혁명 공부는 좀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낮추었습니다. 혁신해가지고 어쨌든 새롭게 바뀐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안동은 참 가진 게 많다고 하거든요. 정말 가진 게 많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3개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을 다 포함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를 대표로 해서 원래 이제 교육도시로서 되게 명성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어떤 국내의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이러한 영향, 또 인문학의 어떤 침체, 이러한 분위기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지금 당초보다 자꾸 이제 좀 왜소해지는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글로벌 사업, 글로벌 대학 선정은 우리에게는 되게 매우 큰 기회이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비인 것을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급하게 설명회 공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 또 학내 구성원 교직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사실 인문혁명은 전체 그 사업계획서에 한 200페이지 조금 넘는 사업계획서에 사실상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내세웠던 가장 큰 어떤 그 내용이 K인문 전통 문화 기반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내에 아주 많이 홍보가 되었고,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 또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 다 생각하시는 게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미 글로컬 대학 선정은 작년에 되었고 이미 7월 말, 이미 8월 달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도 뭔가 전해지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아. 이거 뭐 하긴 하는 거야? 사업단이라고 지금 읽는 것은 같은데 우리에게 뭔가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장님께서 이틀 동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교육부가 매우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달, 4월달 정도에 이미 이러한 자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월, 5월, 6월까지 컨설팅을 또 한번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와 이제 저희 최종 계획서를 6월 14일 날짜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걸 또 검토해서 지난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계획서에 맞추어서 올해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대학이 안동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대학이 9개 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대학에서 모든 그 계획서가 다 통과되어야만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이제 학교로 오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얼마,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이것이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가장 편합니다. 얼마의 총 사업비 안에서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되는가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방식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올려보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다 보내줄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좀 가감을 할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밀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글로컬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일부 내려왔었고 사실 지금 이 사업단 안에서 K인문혁신본부에서는 작년에 아주 늦게 작년 사업비가 1월 7일 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까지 그걸 써야 되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2월 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부 아주 부분의 사업 반드시 사업기간 혹은 어떤 연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연구 기간을 저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9월달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공모 혹은 모집을 하게 되면 이게 도저히 그걸 수행해내지 못해서 일단 급한 것만 상반기에 몇 가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학내 구성원 분들께는 좀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K인문혁신본부를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했던 부분이 그 인문대의 학과장 회의에 참여해서 사업에 그나마 그때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문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많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흔쾌하게 모든 학과의 학과장님, 모든 또 교수님들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 지금 인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부분들도 많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참아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학교 잘 되게끔 인문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진행을 잘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정말 더 어깨가 무겁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거냐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지금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의 지금 예산도 당초에 그 학교에서 계획했던 그만큼의 어떤 대규모의 예산이 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배정되어 있는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 이제부터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또 9월달 또 예정되어 있는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저희는 청취하고 싶습니다. 청취해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규모가 커졌을 때 그걸 최대한 좀 반영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글로컬 대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많은 의견을 듣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들 가감없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잘 수행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인문혁신본부 안에 센터 두 개를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하나가 디지털 인문센터입니다. 디지털 인문인데 뭐 전통 인문학을 하지 뭐또 디지털 섞었어 하는데 우리가 자산은 많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인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안동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안동대학교가 정말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체화하고 어떤 특정한 형태로서 지금 마련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운영해줄 본부를 일단 좀 신설을 하였습니다. 단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K 디지털 인문센터인데 이 센터장은 국어국문학과의 최호민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원래 뭐 시인이시고 디지털 인문 쪽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저희가 조금 이따 도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의 가치를 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K인문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국내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확산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뭘로 이렇게 확산을 할 것인가 할 때 그래도 어쨌든 콘텐츠가 좀 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센터 이름을 K 콘텐츠, 인문 콘텐츠 센터로 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성종영 교수님이 지금 센터장을 맡으셔서 지금 이 두 분께서 방학도 없이 계속 학교에 나오셔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 인문쪽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초빙 교수 네 분을 모셨는데요. 그 영역은 이제 동아시아사와 그러니까 한국학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인문 전공, 그 다음에 콘텐츠 전공, 그 다음에 해외 확산을 위해서 국제교육 전공을 해서 네 분의 글로벌 교수님, 초빙교원을 모셔서 지금 이분들께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분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합니다. 지금 한 분은 오늘 또 중요한 학회가 있어서 잠깐 가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또 불현듯 뭔가 의견이 생기고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본부에다가 저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하고 사단 내부에서 무조건 다 수용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같이 잘 조율해 나가면서 어떤 또 좋은 대안과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저희가 첫째 날 단장님이 50분을 하셨고 어제는 40분 만에 끝내셨다고 하는데 저도 어쨌든 간에 지금 12시 정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쪽에 했는데 저희가 PPT가 같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앞쪽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틀 동안 저희가 인문혁명이 지금 놓여있는 부분이 여기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전과 맞추어서 가면은 이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고 사실 거창하게 여기에 모든 막 정말 좋은 단어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그 계획서를 처음에 제가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단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제출되었던 계획서를 처음에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와 진짜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다. 아, 정말 좋은 거 다 포함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만 되면 꿈만 같다. 와 학교가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이고 그렇다고 지금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본궤도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약간의 리터칭만 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예 먼저 의견을 다 수용해가지고 원래 다 진행을 하지 그랬어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는데요. 그게 시간이 도저히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2024년까지의 사업은 작년에 제출했던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큰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올해까지는 작년에 어떤 계획서가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에 이제 저희 우리 본부 같은 입장에서는 규모가 지금 현재보다 대략적으로 2배 이상의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여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의견을 이제 여쭈고자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 그 계획서에 보면 가장 먼저 있는 도식입니다. 도식이고, 사실 공계획서에는 위에도 뭔가가 좀 적혀 있을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신 유인물의 가장 앞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창하게 이제 처음에 했습니다. QS나 TH나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인데, 사실 좀 논란도 많습니다. Q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국내 대학 같으면 이미 볼코시 따라갖고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QS 쪽에서는 인정하든 말든 우리 발표할게 하고, 사실 QS나 THE에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대학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가 이름을 물어봐도 알만한 대학이어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거창하게 아주 해놓으셨던데요. 이게 저희가 또 하나의 장치를 꾸며놨습니다. 올해 하는 게 아니고 2035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뒤 정도에 우리가 잘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대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PS 300에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것이 양쪽에 세부 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세부 과제 1쪽에 설명이 주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인재 양성이니까 철저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어떻게 교육하여서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시 보면 연구혁신과 교육혁신이라는 두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당초 계획서에서 살짝 이제 내용은 좀 저희가 수정을 하였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고 하면 인재 양성과 그것의 국제적 가치 확산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K 콘텐츠의 국제적 확산 쪽이었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간에 뭐가 빠져버리게 되었냐고 하면 이 교육 쪽이 철저하게 모든 내용이 교육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산학이라고 하는 거, 산학 연계 같은 부분이 여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체하고 인문 쪽이 뭔가 연계가 되는 내용이 녹아 있으니까 선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쪽 부분은 철저하게 이 트리오에 해당되는 학술과 융합, 그 다음에 산업형 인재를 양성해내는 데 모든 초점을 이제 맞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한국을 많이 와서 여기에서 돈 쓰고 나가는 것이 어떤 수출량 내수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사실 안동은 참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국에서 정말로 찾아오기 좋은 도시이고, 또 그만큼의 명성이 있고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외국에다가 뭔가 센터라든지 외국의 연구기관,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알리고 공동연구, 교류 같은 것을 통해서 어쨌든 외국에 우리 학교를 알리고 우리 학교에 많이 찾아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간에 뭐가 빠졌냐고 하면 매체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래? 뭘 통해 가지고 할래? 학생들 잘 이렇게 세 가지 트리오 충족되는 인재 잘 양성해 가지고 졸업시켰는데 관건은 이겁니다. 어디 보낼래? 하는 것이죠. 보낼 데 있어? 지금 이 지역에 뭐가 있어? 어디에 보낼래? 연구기관 많고 뭐 관광 쪽에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인문대 학생들만 재학생이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500명 넘는 학생이 매년 나가가지고 어디에든 취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서울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적어도
그런 어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서 안동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내가 계속 삶을 유지하고 여기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 또 이러한 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내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KR 쪽과 연계해서 그 전체 큰 윤곽 안에 보면은 그 경북 산하에 공공혁신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문과 관련되는 쪽은 크게 보면 이제 경북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두 기관과 매우 긴밀하게 이제 협력 관계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성과물을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그러한 인재들을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좀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사실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봐야 기간제 1년 혹은 인턴 뭐 이런 정도로 가는데요. 거기도 사실상 뭐 수백 명을 그냥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이는 곳이 뭐냐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계속 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해설사의 개념이 아니고 문화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운영자를 길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가 조금 타겟을 그쪽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학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원은 완전한 고도화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적어도 정말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아 그래 뭐 지금 이미 QS, PhD에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국내에 아주 이름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국적인 인문학과 한국의 전통 자산을 뭔가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면 안동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사실은 나중에 목표이고 저희가 이것이 끝났을 때 아 그래도 뭔가 좀 하나는 남겼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개인적인 어떤 사실 조그마한 욕심입니다. 사업 진행하다가 보면 온갖 우여곡절이 있을 테고 사실 칭찬보다 비난 더 많이 받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요. 나중에 끝났을 때 아 적어도 인문과 관련해서 적어도 전통과 관련해서는 안동대학교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아 그런데 가보니까 졸업하니까 취업도 되네 까지 가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것인데 어쨌든 꿈은 그렇게 거창하게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중간에다가 당초에 없던 네트워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뭐냐고 하면 이미 저기 지금 지역상생본부장님 와 계신데요. 지역상생 쪽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학교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쪽은 이미 기업체 연구소와 잘 네트워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인문은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안동이 대표적인 인문 도시가 하지만은 엮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학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또 문화와 관련된 기업체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금 엮여있지 않다가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희 본부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것이 다 하나 묶여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문융합학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칭 한 줄로 딱 적혀져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뒤쪽에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단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가치학생과 관련되어서 문화센터인데 이게 당초에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느 대학과 연계해서 오프라인 문화센터에서 계속 우리와 지속적인 어떤 교류를 하는 것 이런 정도에 있었는데 최근 이제 온라인 안에서도 문화센터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문화센터를 구축해서 외국인들이 언제든 우리 학교를 좀 접해볼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크게 일단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이쪽에 보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트리오 쪽에서는 이제 연구와 그 다음에 인문학교육과정 다각화가 결국은 융합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산업의 문제를 양산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글로컬 대학 사업단입니다. 이게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비로 모든 뭐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신 교육혁신 본부장님하고 긴밀한 협조도 많이 또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어떤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조금 힘입어서 이러한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행 목표인데요. 이게 2024년에 일단 제시되어 있는 이행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제 부분은 이 위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사업단 안에서 뭘 진행할 거야 라고 할 때 사실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있는 교양 교과목이 개발되고 교재가 개발되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혁신기관들과 같이 협업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글로벌 전학생 당연히 선발돼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공동과정 신설인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연구원 함께 지금 공동대학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문 익스플로러는 이제 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에게 인문의 가치를 이제 좀 함양하고 융합과 관련된 어떤 결과물을 노출해내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자격증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인문 관련 자격증도 많습니다. 당장 그 학예사부터 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이수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과정 이수 지원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실행계획서 121페이지에 보면 뭐가 적혀 있냐고 하면 이 사업의 이행 목표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같이 계시는 지금 길르위준 본부장님께서 모든 걸 좀 총괄해주고 계신데요. 그쪽에 보면 원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인문 졸업생 취업률 53% 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문 KCI하고 ANHCI 합쳐가지고 80편입니다. 근데 ANHCI는 1.5배 가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KCI 50편에 ANHCI 20편인데 20편은 예제는 아닙니다. 투고입니다. 투고하고 KCI 50편이 원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행되지 못하면 내년 사업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취업률 이야기했고 그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융합 인재라고 해가지고 학부생들이 융합 우리 이제 작년에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쪽을 좀 이수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200명이 지금 그쪽을 수강을 하여야 되는 것이 일단 이행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을 원래 30명을 이제 일단 유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학교 안에 글로벌 사업단만 있는 곳이 아니고 대외협력본부에서 이미 많은 유학생을 또 유치해 주셨고요. 저희가 ANHCI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인문학 인문대 교수님들께서 이미 KCI 논문을 많이 또 생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확산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에다가 뭔가 센터를 설립을 한다든가 할 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비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오다가 보니까 돈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뭔가 막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연구를 하시고 싶은데 뭔가 어떻게 이 교수님들께 그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예산에 있어서는 이게 힘든 과정이어서 안 그래도 단장님 또 사업단 여기에서 계속 교육부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사업비가 좀 집행될 수 있게끔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게 쉬운 어떤 입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문학 연구혁신 쪽은 인문융합 학술원이 이제 가장 좀 주가 되게 됩니다. 여기 안에 지금 일단 이 상반기에 프론티어 연구는 저희가 일단 그 토대와 선도, 육성 3개 분야 해가지고 일단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어떤 거냐고 하면 이번에 선정된 팀이 사실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지금까지 발굴되지 못했던 한국학 자료를
찾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여기 인문융합 학술원 산하에 있는 나중에 되면 아카이빙에 탑재할 수 있게끔 하는 쪽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재단의 토대사업과 유사한 걸 저희가 연구재단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이러한 것을 발주를 하니까 상당히 좀 관심도 많았고 또 경쟁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연구기간이 좀 짧다가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이걸 진행을 하다가 조금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모두 우리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토대에 있어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내의 지금 연구팀만 가지고는 이게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하는 판단에 이걸 대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타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어떤 연구 책임자를 맡고 반드시 안동대학교에 계신 교원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좀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부터 했는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찌되었든 간에 반드시 연구 책임은 안동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안동대학교가 오히려 외부 연구팀을 모시고 와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성과 이러한 것들은 지금 당연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잠깐 요거는 지금 끄고 양식입니다. 지금 이게 보시고 계신 자료인데요.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혁신과 연구혁신, 성과 목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3년과 24년이 되고요. 이게 올 지금 2월달 지나서 내년에 낼 때는 여기 위쪽이 23, 24, 25로 바뀔 테고 26, 27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경계선이 놓여 있는데 2023년은 사실 선정과 관련되고 대학 통합과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2024년은 작년에 제출됐던 수행계획서, 그 다음에 올해 리터칭된 수행계획서에 준해서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일부 조금 내용에 있어서 이 뒤쪽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뒤쪽 부분은 뒤쪽 부분은 2025년부터 2027년인데 저희가 원래 계획서 낼 때 25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도 같이 제출은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언제든지 아주 이제 큰 틀에서의 수정은 불가능하겠지만 소소하게 세부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언제든지 계획을 또 포함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해서 연구혁신과 교육혁신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우스로 일단 여기에 이제 있는 200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2학기에 그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수강을 이제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한 명당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장학금을 좀 지급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반드시 인문대학 학생들만 그쪽 융합을 마이크로 나노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전 모든 학생이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기 200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작년에 마이크로 나노가 이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알기에는 하반기에 각 학과들마다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개설이 더 많이 활발하게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 선택의 폭이 상당히 더 넓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그 이행 목표 수치도 좀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히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트리오 쪽에 이제 학술, 융합, 산업 쪽에 있어서 융합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쪽이 또 이제 산업 연계가 되면서 저희가 차제에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 지원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에 어떻게 보면 기본 요건으로 저희가 좀 사실 좀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뭔가 참여를 하고 학생들이 뭔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안에서
이 학생 선발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약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요건이 되게끔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과장 회의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학과에 좀 전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공동 그 대학원은 어떤 거냐고 하면 당초에 이제 국학진흥원에서 공동대학원을 같이 이제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에 적히게 되었는데요. 국학전문대학원입니다. 근데 국학진흥원은 이제 자체적으로는 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안동대학교하고 같이 한국학과 관련된 어떤 대학원을 한번 신설하자고 했고 이거는 제가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좀 합의가 되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큰 분야 4개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윤곽은 잡혔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제 경북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문화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인재도 좀 양성을 해내자고 하는 의견이 같이 합쳐지면서 지금 뭐 고전 번역이라든지 디지털 유문 또 문화 정책,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핏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윤곽은 저희가 하반기에 국비가 지금 확정되는 그 순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떤 대학원으로 우리가 설립할 것인가가 지금 준비가 되고 개원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신입생 교육이 시작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혁신 쪽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이제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대학교가 처음에 같이 이야기해서 여기에 계획서에 제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국학진흥원이 보니까 인문융합본부 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다양한 기록 자료를 가지고 이걸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조금 성격을 바꾸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융합학술원 안에 보면 뭐 학술상도 하고요, 여기 아카이빙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어떤 해외의 어떤 인력, 연구자 인력, 국내의 연구자 인력을 여기에 다 네트워크와 인력 풀로 모셔가지고 양질의 어떻게 보면 그 인문학 연구의 하나의 허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부터 사실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명확합니다. 안동대학교 산하에 둬야 되고 이 인문융합학술원 안에서 저희가 기존에 구축되지 못했던 아카이브, 안동의 전통 문화, 전통 자산과 관련되는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었을 때 안동대학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구축이 되어야만 그걸 활용을 하고 그걸 교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전문가가 배출되어야만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인문융합학술원 쪽에 아카이브 구축, 그 다음에 인력풀 구축이라는 것을 가장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편이고요. 여기에 저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아주 큰 국책사업 하나만 학술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2025년부터는 계속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연장선 상에서 일단은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설명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 이후에 포함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경적인 측면이고요. 다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제 보셨던 계획서 이미 작년에 이미 배포가 되었고 겨울에 거의 비슷한 윤곽인데 조금 이제 내용들이 좀 선명해졌다고 하는 부분과 이쪽의 용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융합학술원을 아예 여기 90화 안에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이 모든 것을 좀 앞으로는 진행하는 형태가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인문학 연구소도 각 연구소와 협의해서 이 모든 연구를 한 곳에 다 집약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어떤 인문학 허브가 여기에서 탄생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2027년에 뭐 KCI 학술지 간행부터 이 모든 것이 여기 안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강론 쪽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여기에 지금 글로컬 교수 채용, 그다음에
인문가치 인식 함량 이러한 것은 지금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2박 3일의 연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 다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마이크로 관련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익스플로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개의 영역은 지금 랩하고 인문학 모임은 이미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학원은 이제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지금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문가치 함양 교육은 KER 센터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인문학 교육이 공공혁신기관에 전파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문융합 학술원 부분이 역시 이제 많이 접혀져 있습니다. 원래 지금 했던 것이 토대, 선도, 육성을 해가지고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것과 별건으로 인문융합 학술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학내의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인문학 관련된 아카이브 자료들도 매우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축적될 수 있게끔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이나 연구소, 환경개선, 연구소에서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만약에 계획서를 작성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좀 세밀한 부분들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혹시 가능합니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저희가 사업단 돌지도 못하게 의견 주시면 저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래서 연차별 실행 계획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 체계 구축 대학원 계속 이렇게 나가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체 윤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행 목표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지금 1부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지금 성과가 완성되어야 하느냐가 표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에 지금 이러한 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2025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령 원래 교과목 개발되고 내년에 교양 교과목 교재가 이제 하나를 저희가 또 개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이제 그 공공혁신기관과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장학생 선발. 장학생이 왜 그렇게 숫자가 적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안에는 어떤 우리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뭔가 간접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장학생은 일단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학원 이거 익스플로러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2025년부터는 전체 사업의 규모가 좀 더 커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 익스플로러의 규모보다 내년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걸로 일단은 잡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이수, 학술원 설립, 프론티어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논문,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논문 게재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법론적인 거는 사실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게 잡혀 있고 일단 일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매우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의견 혹은 질문이 있으면 가감없이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